여러분 주변에 항상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32살 회사원 수진 씨예요. 수진 씨는 팀에서 천사라고 불릴 만큼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동료가 실수하면 대신 책임지고 야근 부탁받으면 네 하고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는 팀 단톡방을 조용히 나갔고 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왜 착한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는지. 둘째, 그 참음이 어떻게 관계의 종말로 이어지는지. 셋째, 이미 선을 그은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웃는 사람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지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노동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 용어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진짜 감정과 다르게 표정을 연기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되거든요.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기분이 먼저다라고요. 미국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4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습관적으로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1% 높았고 만성 스트레스 지수는 무려 1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은 괜찮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은 아직 모르는 거죠. 수진 씨를 다시 볼까요?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걸 배웠어요. 단짝 친구와 싸웠을 때 먼저 사과했더니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아,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그때부터 수진 씨는 자기 감정에 마취제를 놓기 시작했죠. 화가 나도 별일 아니야. 속상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억울해도 내가 이해하면 돼.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수진 씨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화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죠.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이걸 감정 부채라고 불렀어요.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자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 부채는 청구됩니다. 한 번에요. 수진 씨는 신호를 보냈어요. 사실 수십 번 보냈죠. 동료 민호 씨가 또 자기 일을 떠넘겼을 때 민호 씨,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수진 씨가 하면 빨리 되잖아요 하면서 웃으며 넘어갔죠. 팀장이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요구할 때도 제 시간도 필요한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은 열정이 없어 라는 말이 돌아왔죠. 수진 씨는 배웠어요. 말해도 소용없구나. 이 단계에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요.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1967년에 발견한 개념인데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말해도 안 바뀌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요구해도 무시당하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침묵을 상대방은 동의로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수진 씨는 점점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말을 줄였고 점심시간엔 혼자 밥을 먹었고 카톡도 업무용으로만 최소한으로 답장했죠.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껍데기였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거죠. 이건 관계 종료의 마지막 준비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요. 수진 씨 팀장이 그랬죠. 요즘 수진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생리기간인가? 동료 민호 씨도 수진 씨 원래 착한데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문제를 수진 씨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걸 기인 오류라고 불러요. 남의 행동은 성격 탓으로 돌리고 내 행동은 상황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수진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이었죠. 내가 100번 말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 100번째 말한다고 바뀔까? 아니야. 내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워. 그렇게 수진 씨는 조용히 선을 그었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 정리가 마음속에서 끝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참을성이 많아서 그렇게 웃고 넘기는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민지 씨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다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억울한 것도 배신감도 전부 느껴요. 단지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뇌에서 아주 빠른 계산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화내면 관계가 깨질 수 있어. 참자. 이건 심리학에서 감정 억제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고도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렇게 참다 어느 순간이 오면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차단 모드에 들어가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에너지 쓰지 말자. 이게 바로 선긋기의 정체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경계 신호 보내기입니다. 웃으면서 넘기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나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안 좋거든. 이렇게 딱 한 문장만 덧붙이는 거죠. 민지 씨가 처음으로 이걸 시도했을 때예요. 친구가 또 무심하게 외모 지적을 했는데 이번엔 웃으면서도 야, 그런 말 계속하면 나 진짜 상처받아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아 진짜? 미안해. 나 몰랐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상처 주는 거예요. 당신이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명확한 신호가 필요해요. 나는 이게 불편해. 이 한마디요.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거절 연습이에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작게 거절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회식 가자.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갈게. 이 한 문장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연습이에요, 연습. 처음엔 물론 죄책감이 밀려와요. 내가 너무한 건가? 다들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냐?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날 출근하면 동료들은 여전히 밝게 인사하고 세상은 그대로예요. 오직 당신만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뿐이죠. 민지 씨도 그랬어요. 작은 거절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배려하기 시작했대요. 경계가 명확한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진짜 친구들은 거절해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해준다는 것.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내 에너지만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거절할 때는 변명하지 마세요. 아, 그게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약점이 돼요. 그냥 짧고 명확하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 다음 기회에. 다음 중만들의 날줄. 당신은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거든요. 민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요. 웃는 게 가면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됐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괜찮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웃으면서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둘째, 작은 거절을 연습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그건 바로 자기 연민인데요. 이게 없으면 앞에 두 단계도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웃는다고 해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더 현명하게 에너지를 쓰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강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나누기예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민서 씨도 그랬어요. 처음엔 혼자 조용히 선 긋는 게 익숙했는데요. 어느 날 깨달았죠. 내 기준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민서 씨는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말했어요. 나 요즘 감정 표현 연습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건 좀 그래라고 하면 진짜 싫다는 거야.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죠. 알았어. 고마워. 말해줘서. 관계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계선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 기준을 명확히 밝힌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42% 더 높았어요. 물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기면 편한데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편한 게 좋아? 아니면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게 좋아? 6개월 후 민서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웃지만 이젠 억지로 웃지 않아요.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민서 씨를 존중하게 됐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알아차리기. 내 감정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행동하기.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나누기. 내 기준을 말로 표현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평소에 웃는다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 조절 잘하는 거고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 힘드셨는지 모르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 그만 지셔노그네스 충분히 착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세요.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을 지킬 자격이 있어.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웃는다고 만만한 거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웃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좋은 하루 보내.